7월 25일 금요일 오늘 주간 KBO 경기 5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제가 생방송에서 지금 추천 픽을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뭐 1순위가 좋아 보일 땐 1순위로 드리기도 하고 소위 홍대 픽, 킥이 될 만한 픽들이 드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제는 제가 이 NC 언더, KT 언더였습니다. 초반에 투수들이 조금 털리면서 저기 했지만은 잘 굳으면서 언더 잘 나왔죠. 그래서 어제 롯데 전반승, NC 언더 이렇게 하면서 한 박스 잘 들어와줬다. 생방송 픽은 영상에는 안 올라가니까 생방송에 와서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만 뭐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많이 오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천 따봉들 차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대 LG 보겠습니다. 둘 다 지금 괜찮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팀적인 사이클이 괜찮은 상황이 있다. 전반기 막판부터 타격감이 좀 올라왔던 두산. 불펜들도 좀 돌아가고 있는 시점. 지금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LG 역시 타격감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홍창기라든지 용타가 없는 시점에서도 아무래도 뭐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전체적인 야수 왁구는 여전히 괜찮거든요. 그죠? 뭐 김현수 최근에 타격감이 좀 괜찮기도 하고, 최근에 문성주, 김현수 이런 양반들이 타격감이 괜찮다. 전체적인 야수 왁구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근데 어쨌든 주중 시리즈에서 불펜들이 아사리판 난 거는 뭐 LG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양팀 다 좋은 흐름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리스크들은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두산 같은 경우는 주중 시리즈 실책이 두 개 하나. 여기도 어제 연장 무승부까지 했기 때문에 불펜 소모가 엄청 많았다. 불펜은 요즘 곧잘 돌아가는데 이번 주중 3연전에서 불펜 쪽에서 불펜을 좀 많이 썼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반대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필승조들도 좀 돌아오는 자원들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기아와의 시리즈에서 불펜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경기 감각적인 문제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주중에는 불펜들이 다 털렸다. 이런 겁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콜 어빈 대 엘리가 나옵니다. 일단 콜 어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잘 던지긴 했는데 내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SSG 전에 이제 볼질도 엄청 많았고, 근데 SSG가 좀 도와준 경향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죠? 이 경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에레디아가 2루에서 우당탕탕 자빠지면서, 그죠? 케이버한테 저격당해가지고 경기 흐름 완전히 그냥 날아갔던 그런 경기. 그러면서 콜 어빈도 호투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옷방 하긴 했는데 내용이 좋진 않았어요. 볼질도 5개 나왔고. 콜어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리그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저나 마이너에서 볼질하는 선수가 아닌데 크보에서 볼질이 너무 많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볼질이 조금 줄어들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또 볼질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오고 있는 선수라서 조금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LG를 한 번 만났고 6인 1실점. 두 번째 만남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고요. 네, LG가 어제 양현종한테도 조금 좀 눌렸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콜어빈 중간이 없는 녀석이라서 조금 좀 계산하기 힘든 경향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 선발은 엘리입니다. 엘리 역시 이제 뭐 박군이 많이 얘기는 항상 많이 나오는 친구죠, 그렇죠? 선발에서는 확실히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포인트를 할 만한 거는 홈에서 2점대를 찍고 있다는 부분들, 2.86 찍고 있고, 원정에서는 6점대 찍고 있고, 홈에서는 조금 낮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이다. 최근 경기들 뭐 컬스 찍어주는 경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친구도 한 기복하죠. 최근 10경기에서 3.47. 그래도 뭐 적당히 소소하게 로테를 소화해주고 있다. 두산 올해 한 번 만났고요. 4실점으로 한번 털린 경기가 있습니다. 양 팀 다 타격감들이 좋고 이 선발들도 솔직히 좀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둘 다 그죠? 그리고 두산은 불펜만 있었고 LG는 불펜 필승조 다 털리고 있고. 저는 처음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오바입니다. 오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양 팀 다 오바를 볼만한 요소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쭉 열거를 좀 해드렸다시피 콜어빈의 볼질 문제, 엘리 안정적이진 않다. 두산전에 털렸었고, 두산은 불펜에 일정 문제가 있고, LG는 불펜이 지금 나오면 불판이고, 양 팀 다 타격감은 괜찮고, 선발 얘네 둘이 이제 선발 이게 언더가 오바가 이제 안 나오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선발 쪽에서 호투들이 좀 꽉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둘 다 잘 던지는 경기들이 꽉 막아주는 친구들이긴 한데 확률상으로 접근한다면 역시 오바 쪽 접근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 정도 하고 있고 승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엄대 엄의 경기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LG가 1.53 배당 받을 만한 경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대 전적에서도 어빈이 좀 나은 감도 있었고 어빈 직전 경기 좀 개판 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이 정도 배당이면 전 역배를 볼랍니다. 역배 프렌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기아. 롯데는 지금 전반기 막판부터 타격감이 조금 좀 잦아들어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예, 일단 키움 불펜들도 많이 모터로 먹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홈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예, 홈에 돌아오면 빠따를 조금 더 잘 치고 분위기도 좀 업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홈에 돌아와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키움 3연전에서는 빠따가 좀 너무 별로긴 했어요. 그죠? 키움 불펜 요즘 완전히 좀 별론데. 기아 지금 LG한테 수입 패배를 좀 당하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위즈덤이 중간에서 깎아먹는 게 좀 큰 것 같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불펜이 지금 아사리판 모드라는 거. 예, 불펜이 시즌 초반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정혜영, 조상우 나올 때마다 털리고, 중간 다리 불펜들도 다 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선발은 터커 데이비슨 이렇게 나오고요. 예, 터커 데이비슨 올해 뭐 잔잔한 한 2옵션. 예, 뭐 잘 던진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예,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1인분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일단 월별로 끊어보면은 6월 달에 7점대를 좀 부진했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달들은 전부 2점대를 찍고 있기는 합니다. 3, 4, 5, 2점대.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아쉽긴 하지만 7월 달 3경기에서 LG, 기아, LG 이렇게 만나가지고 2.70 찍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기본빵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육각형인데 애매한 육각형이라고 제가 뭐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구이라든지 변화구라든지 커메드라든지 다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데 또 엄청 특출난 건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일단은 기아가 뭐 빠따는 좀 3연전에서 치기는 했고 LG 불펜들도 많이 공략을 하기는 했는데 특징으로 볼 만한 거는 지금 자완들 상대로 지금 빠따를 좀 잘 못 쳤거든요. 예, 송승기라든지 손주영이라든지 최근 조금 아쉬웠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쪽에서 자완 선발을 시원하게 좀 공략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오늘도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팀적인 사이클이 약간 좀 빠따는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그냥 팀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다운돼 있는 느낌이라서 터커 데이비슨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반대의 선발은 김건국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김건국은 많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 6점대 찍고 있고 조금 리스크가 크죠. 예, 그리고 지금 불펜이 다 터지고 있는 기아 입장에서 어제도 사실상 불펜을 엄청 박았단 말이야. 중간 다리 불펜들도. 그래갖고 오늘도 그냥 관건은 롯데 빠딴 것 같아요. 롯데 빠따 지금 솔직하게 키움 불펜도 못 털어먹었단 말이야, 그죠? 키움 불펜 전반기 막판부터 또 좁혀지기 시작했던 게 최근에 키움 불펜인데, 그러니까 홈으로 돌아와서 기아 불펜을 털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터커 데이비스는 뭐 기본빵 정도는 해줄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 매치업에서 반대를 보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롯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승마 9.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준으로 롯데는 언더팀이고 기아는 오버팀이죠. 그죠? 기아는 빠따는 조금 치는데 불펜 쪽에서 자꾸 아사리판 나니까. 다음 경기는 NC 대 키움인데 이 경기 딱 보자마자 왜 배당을 이따구로 줬을까? 이거 혹시 납득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초근이가 없던데 이거. 왜 NC를 1.34를 줬을까요? 이거는 예, 도저히 납득이가 안 되던데. 일단 NC 같은 경우에는 KT한테 수입을 당했습니다. 그죠? KT하고 NC하고 서로 우리가 KT 쪽에서 NC 챙겨주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NC는 땡큐 KT 해가지고 뭐 또 서로 이제 뭐 하고 이랬는데 서로 홈에서 줬어졌어요. 좀 재밌는 시나리오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NC는 이번 시리즈에서 진짜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경기력이 그죠. 그 실책으로 완전히 뭐 경기 흐름 내줬고 그리고
뭐 경기 초반에 득점 찬스 못 살렸고 어제는 그래도 조금 했는데 결국에는 한 점 차로 패배했고 팀적인 분위기가 조금 좀 다운돼 있을 만한 그런 상황. NC가 뭐 빠따 폭발력이 있으니까 이러다가도 한번 빠따 한번 확 치면서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한데 지금 주중 시리즈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다. 키움 역시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뭐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닌데 그래도 한 경기는 챙겼다. 빠따를 좀 치면서 이런 거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일단은 불펜이 전반기 막판에 진짜 엄청 개판이었는데 이번 롯데와의 시리즈에서 얼레벌레 좀 돌아왔다. 근데 이게 롯데가 빠따를 못 친 거냐, 키움이 불펜을 잘 막은 거냐, 롯데가 빠따를 못 친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사실상 양 팀 다 선발들이 계산이 안 서는 선발들이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NC 같은 경우는 어제 불펜을 거의 다 때려박았어요. 목지훈이 0.2이닝 던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불펜 7명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NC 입장에서 오늘 경기 운영하기가 좀 많이 어렵단 말이야. NC 빠따 폭발력 있는 거 알겠어.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저는 이 배당은 진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키움 역배. 프렌 9.5바 일단은 보고요. 양팀 선발들은 뭐 얘기할 게 많이는 없어요. 이준영하고 박주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 기본적인 것들만 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발 젊은 선수들 볼 때 제가 항상 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볼질. 이준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닝은 아니기는 한데 구인당 볼넷이 1.17개.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이너에서 그래도 좀 성장을 좀 아니 2군에서 좀 성장을 좀 하긴 했더라고요. 3년 동안. 1년 차에는 좀 볼질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볼질은 좀 많이 줄였다. 이런 점들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 일단 젊은 선수들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볼질하고 그리고 좌우 로케이션이 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볼질 이슈는 그래도 조금 기대감은 좀 있는 편이고 주로 슬라이더 던지는 선수고요. 체인지업이 있긴 있다. 이 정도. 그렇다고 뭐 1군에서 많이 던지질 않아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그런데 1군에서 뭐 잘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박주성 조금 연차가 조금 되는 선수죠. 구인당 볼넷은 2.54개로 볼질은 그런 대로 좀 억제를 좀 하는 편이고요. 앞에 말했던 준혁이는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지 않아서 사실상 직구 슬라이더 피처라고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슬라이더 스플리터 조금 좀 고르게 던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발만 넣고 봤을 때 뭐 사실 이런 선발들은 누가 좋더줘도 이상하진 않지만 누가 더 그래도 기대감이 있냐라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박주성이 전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최근 두 경기 잘 던진 경기들도 있었고 6-2-6-3 이 정도 잘 던져서 한번 조터일 때도 됐다. 그리고 원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정에서 8점대 찍고 있고 그래도 준혁이보다는 조금 와꾸가 나아 보이긴 한다.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NC가 빠따 폭발력이 있고 홈에서 지금 연패 타고 있으니까 뭐 시원하게 칠 때도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정도 배당은 아무리 봐도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거는 베팅을 한다면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 같으면 역배를 찌를 것 같습니다. 9.5 역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많이 와달라는 의미로 생방송 말미에 여러분들 1순위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1순위는 그날그날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픽이 좋아 보이면 1픽을 드리고 소위 홍대픽 킥이 될 만한 픽이 좋아 보이면 그런 걸로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는 이 KT 언더였습니다. 잘 들어와줬죠. 제 전체표 추천조합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거나 라이브 못 오실 분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다음 경기는 KT 대 삼성 보겠습니다. KT는 NC전에 이제 수입을 거두면서 기분이 좀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홈으로 돌아오고 지금 아마 워패일 거예요. 그죠? 이제 홈에서 하면 이제 워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워패 올해 시작하고 아직 첫 승이 없는데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지만 KT는 워패 승률이 꽤나 좋은 편이긴 합니다. 삼성 역시 이제 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죠. 두 경기 연속 빠따를 엄청나게 쳤는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SSG 불펜데이한테 좀 꽉 눌려버렸다. 아 불펜데이가 아니라 저기 문승원 던지고 불펜들 꽉 막혔다. 뭐 그런 겁니다.
홈원정 차이가 엄청난 팀이기 때문에 요 원정에서는 또 갑자기 또 빠따가 죽어도 이상하지는 않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수원에서 경기는 딱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두 번밖에 안 했고 KT가 모두 승리를 거뒀고 5대 3, 네, 6대 5 타이트한 경기 끝에 KT가 주로 승리를 거뒀다. 올해 상대전적은 5승 2패 KT가 많이 앞서 있다. 오늘 선발 투수는 엠마누엘 드 헤이스스고요. 이제 최근에 좀 폼이 좀 안 좋아요. 최근 3경기에서 7실점, 3실점, 5실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양반도 전체적으로 기복이 아주 심한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 못 던지면 이제 한번 좀 잘 던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타이밍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양반은 다들 아시다시피 크로스파이어 형태이기 때문에 우타자한테 조금 약점이 있고 우타자한테 이제 볼질이라든지 좀 몸에 맞는 공도 많이 주거든요. 원래 크로스 형태들 선수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우타자 몸쪽 승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크로스 형태 선수들은. 그렇다 보면은 몰리는 공에 런도 많이 맞고 못 맞는 공도 많이 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뭐 구위가 엄청 좋은 선수지만은 볼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뭐 그 정도. 삼성이 좀 자원상대 좀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상대 전적이 4.64로 좀 좋지는 않은 편이고요. 홈에서 두 경기는 6이닝 1실점, 5.2이닝 4실점. 잘 던진 경기도 한 번은 있었다. 반대 선발은 양창섭이고요. 올해 양창섭은 그래도 선발로 나와가지고 한 번씩 뭐 잘 던진 경기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뭐져 터지기도 하고 잘 던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일단 양창섭이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 양반이 그래도 선발로 잘 던졌던 기간도 있는 친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뭐 커맨드가 좋고, 뭐 슬라이더라든지 스플리터 좌우 밸런스가 갖춰져 있는 타입이다. 근데 구위가 좀 약한 게 단점인데 최근에 뭐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위는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대감은 좀 있는 편이기는 하다. 라는 거고, 그래 봐야 뭐 5점대이긴 한데, KT가 뭐 타격감도 괜찮은 편이고, 지금 백호도 돌아서 타격감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백호를 진짜 오래 봐왔지만은 타격감이 괜찮은 시점에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현민이 백호 시너지가 조금 날 수 있다라는 점. 사실 역시나 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헤이수스가 좀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삼성이 자원상대 잘 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35가 맞나. 근데 그렇다고 또 삼성을 보자니 삼성도 좀 개운치는 않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원정 10경기를 보면 2승 8패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섭이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불판, 아사리판이 또 나와야 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불판은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KT 똥배 무는 것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 이거저거 다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왔으면 KT를 봐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드네요. KT 승에 9.5는 언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하나 대 SSG. 하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후반기에는 저는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마 하나가 위기가 온다면 어느 쪽에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그죠? 뭐, 선발 쪽에서 제가 내동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폰세 스태미너 이슈, 그리고 건강함 이슈 이런 것들. 폰세가 커리어 역대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겠고. 와이스는 최근에 좀 안 좋죠. 근데 와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부진했던 구간에서는 영 좀 별로였다는 거. 그리고 빠따는 원래 좀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인데 어쨌든 최근에 노시환이 저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당분간은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고 불펜 쪽에서 서현이 흔들리는 건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젊은 선수가 풀타임으로 마무리를 도는 건 쉽진 않아가지고 뭐 그런 점들. 아무튼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고 근데 후반기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홈에서 워패 승률이 극강을 달리는 KT 상대로 수입을 거뒀기 때문에 스타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지금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산 상대로 약간 좀 삐끗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SSG는 불펜 받고 문승원이 잘 던져가지고 한 경기는 챙겨왔습니다. 여전히 뭐 빠따는 조금 아쉬운 시점이고요. 타격 사이클적으로는 한번 좀 올라갈 사이클은 안 됐나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기는 해요. 에레디아가 요즘 살살 좀 치고 있고 최정도 안타를 좀 살살 치고 있긴 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 두 양반이 좀 쳐야 되는 팀이니까네.
오늘 선발은 와이스 대 앤더슨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약간 좀 떨어졌어요. 그죠? 예, 전반기 막판에 조금 구위도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 약간 억가당한 경기들도 좀 있기는 있었거든요. 예,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폼이 최근에 약간 좀 다운됐다라는 거는 좀 팩트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친구는 구위가 떨어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죠? 서드 피치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구종에 좀 많이 기대는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면 좀 위험해요. 이런 타입들은.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SSG가 타격감이 여전히 뭐 좋은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던지는 걸 보면 왁구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예. 뭐 갑자기 짜잔 오늘 컨디션 좋지 이렇게 뭐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최근 왁구는 썩 좋지는 않다. 반대 선발은 드류 앤더슨이고요. 앤더슨 역시 최근에 조금 폼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전반기 막판 들어서 뭐 삼진 페이스 이런 건 괜찮은데 이닝 히팅 조금 안 되고 있고 실점 비율도 좀 올라가 있고 예. 역시나 뭐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모든 투수들이. 예. 그래서 뭐 여름 구간이니까 한 번씩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구간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하나 상대로 전적도 조금 좀 아쉬웠어요. 세 경기 등판에서 전부 패전이었고요. 4이닝 6실점, 5이닝 1실점, 5.2이닝 4실점 하면서 패전 이렇게 먹었고 최근 폼 약간 아쉽고 하나전의 상대 전적도 약간 아쉬웠다. 라는 거. 일단은 이 경기는 딱 보자마자 기준점이 6.5가 좀 거슬립니다. 그죠? 와이스라든지 앤더슨이라든지 전반기 막판에 폼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SSG는 불펜 좀 돌려볼 만하긴 한데 하나는 이틀 연속 불펜 엄청 쓰고 오기는 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선발 쪽에서 약간 삐끗하면은 이게 6.5는 좀 애매해 보인단 말이죠. 예, 소위 좀 꾸룩내가 나는 기준점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걸 오바를 안 볼 수 있나? 약간 꼬신발이 기준점이라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언더 보긴 좀 힘들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뭐 해볼 만한 구석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화가 홈발이 워낙 좋은 팀이라는 거, SSG 원정에서 별로라는 거, SSG 빠따 면에서는 역시 한화가 좀 낫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한화도 해볼 만한 구석이 있고, 스스지도 해볼 만한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폼에서 저는 와이스가 조금 더 안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비슷하게 불펜 싸움 들어가면 스스지가 불펜은 조금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일정상으로. 예, 불펜이야 뭐 양 팀 다 좋은 팀인데, 이틀 동안 하나가 조금 좀 불펜 소모가 좀 많았다. 이런 부분도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배변 나오고 있는 하나보다는 저는 SSG가 조금 더 땡기는 경기인 것 같고요. 예, 오버하고 SS 역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예, 녹화는 여기까지.